안녕하십니까. 2학기 세미나 세 번째 과제 시사기획창 대한민국 명품 무기 세계를 흔들다에 대한 요약 발표 영상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대한민국 무기 발전의 배경, 두 번째, 대한민국 무기 발전의 현재, 세 번째, 방위 산업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의 적용 방향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를 위해 자주 국방이 필요해졌습니다. 순탄하지 않고 굴곡진 발전을 이루면서 경쟁력 있는 방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의 동쪽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폴란드는 각국에서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군의 현대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7조의 무기를 계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로 인해 폴란드에서도 무기가 필요하게 되어 갭 필링하기 위해 구매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에는 폴란드 군인 2,000명과 K2, K9, 천무, 그리고 F-52이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군비 공백을 메꿈으로써 안보의 공백을 메꾼 겁니다. 안보를 위한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를 되찾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군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일명 번개 사업으로 우리도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오늘날의 방위 상품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대한민국 방산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인 약 170억 불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에 대해 꾸준히 준비해왔고 폴란드 수주를 통해 내수를 넘어 방산 수출 입지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대 방산 수출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의 무기들의 교체 시점이 도래하여 시장의 호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안정고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속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2대 방산 수출국의 9위, 점유율 2.4%에 불과합니다. 10위인 이스라엘은 2.3%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술 이전한 튀르키예의 전차 역시 K2 전차와 흡사하여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방산 수출 순위와 같은 선에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그대로이며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점수는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개발된 기술이 오늘날의 수출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잘 나가는 기술을 업그레이드만 하지 말고 첨단 과학 기술에도 투자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무기 수출의 비용은 무척이나 크기 때문에 G2G, 정부 간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에게 직통보고가 가능한 형태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수출 수입국을 비교하면 중진국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을 개척해야 인류 방산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의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 필수적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격 할증은 피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KFX 사업을 예로 들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8조 8천억이라는 비용 중 20%를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정치나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협력 생산해야 하는 국가의 시장은 방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위산업은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악영향은 없는지, 육성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무기는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코앞에 당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면 남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선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이 증강된다는 건 군사력이 건설되고 방위 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제품을 팔기 위해서나 또는 미국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선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나 법을 통칭하여 익스포트 라이센스 EL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3개월이고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특히 무기와 관련해서는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다시 시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수출은 정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다른 사업에도 정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나 높은 결정권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선 회사의 입장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가연의 연구원이 말씀하신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세미나 과제에서도 그랬듯 이제는 카피가 아닌 창조로 기술을 이끌어 가야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발과 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위 산업의 사이클은 무척 깁니다. 정부의 개발이 허가나고 양산이 시작되어 납품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주가 잘 되고 정부의 관심도 계속되어 대중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개발에 대한 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